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 9월 30일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상승하고 끝났고, 야, 2차 전지는 진짜 너무 CIS도 또 오늘 이렇게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무섭습니다. 2차 전지는 TSI도 마찬가지고. 나라 M&A 오늘은 좀 장비주 위주와 동아기업은 이제 전해질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주로 장비주 위주로 오늘은 좀 많이 올랐죠. M 플러스 F 코프로비엠은 참 언제까지 오를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랐고, 제가 가진 종목 중에 PHA가 오늘 갑자기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17%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리비아 부품주로 이제 좀, 리비안 트럭에 이제 렛지를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크게 올랐는데, 저는 장 초반 좀 오르길래 슈팅할 때 말고 한 요때 한 11,300원대 일단 좀 팔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좀 팔았고, 절반 정도 좀 팔았습니다. PHA. 충분히 저평가 11,300원도 충분히 저평가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현금 확보 차원과 다른 종목 좀 교체 매수를 위해서 일부 한 절반 정도 팔았고, 그리고 오늘은 월덱스, BNK 금융지주, 파마 리서치 이렇게 샀습니다. 조금 금융주를 좀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좀 늦긴 했지만 금융주를 좀 조금씩 매집해 나가려고 하고요. 성강 M&T 어제 급락했다 오늘 또 올리죠. 급락했다 올리고, 성강 M&T 같은 경우도 조금 52주 신고가를 좀 써줬으면, 52주 신고가라기보다는 전고점을 좀 돌파해줬으면 좋겠는데 22,450원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전고점인 23,600원까지 올라가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 매집해주고 있고 좋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기관이 강하게 매집하면서 이제 올라왔고, 더 이상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나쁘지 않다고 보고, 괜찮은 것 같고, 화학주가 많이 빠져서 대한유화, 세경하이테크, 인터, 이게 폴더블 관련주도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속 좀 좋지 않고, 한국조선해양은 외국인들이 진짜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팔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또 엄청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죠. 아마 코스피 200 지수나 MSCI 지수 편입에 대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신규 IPO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에 손익은, 일별 수익은 한 900 정도, 그나마 플러스 900, 마지막 날 플러스 900 해서 누적 손익은 9월이죠. 9월 누적 손익은 3,300. 11월로 보자면 1억 6,900.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참 힘들구나. 참 주식이 요즘에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조금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괜찮다고 산 종목들이 계속 빠지니까 위축된다고 해야 되고, 저희 좀 투자 포트폴리오나 이런 투자 종목도 너무 좀 안일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저도 이런 보고서 틈날 때마다 읽고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한번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더 그게 기억이 많이 남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29일 날 나온 자료인데 퀀트 전략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 일단은 뭐냐면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을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말을 뭐 조금 팩트와 어떤 사실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근거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3분기 이익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이익 모멘텀은 점차 둔화되고 있죠. 1, 2분기 뭐 전년 대비 한 83%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났지만 3분기는 뭐 한 45% 정도 이렇게 좀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2022년에는 더 둔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변화율 차이에 따라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내년 실적 컨센서스 변화율이 올해 변화율보다 큰 기업의 주가가 유리할 전망. 애널리스트가 내년 업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음.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를 계속 하잖아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롯데정밀화학이란 기업이 있는데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는 3분기 추정치를 올리겠죠. 3분기 추정치를 올립니다. 3분기에는 뭐 영업이익이 뭐 200억 할 줄 알았는데 뭐 230억 할 것 같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15%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추정치는 더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22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업황을 더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1년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좋았다가 21년 이제 3분기부터 조금 컨센서스가 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요 노란색이 그 주가고, 그 21년 컨센서스가 요 검은색, 22년 컨센서스가 요 약간 옅은 검은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은 계속 상향했지만 이때 그 가파른 실적 상향치보다 이 실적 상향치는 점점 둔화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점점 둔화되거나 하향되고 있다. 22년은 이게 보시면 오히려 하향되고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올해는 좋아, 올해까진 계속 좋아, 근데 내년엔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수급에 좋을 것만은 아니죠. 좋을 것만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하향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좀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이 반대로 롯데정밀화학을 보면 이게 22년 추정치, 21년 추정치, 이 황금색이 주가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추정치가 보시면 올라가 있죠. 두 개가 다 올라가 있는데 주가도 그에 따라서 이제 점핑하죠. 이렇게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률도 크다,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롯데정밀화학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긍정적인 업종 및 기업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 이 차이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고,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운송의 대표적인 뭐 HMM, 뭐 대한해운, 뭐 페노션, 뭐 이런 운송 있잖아요. 이런 운송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올해도 좋았지만 뭐 증가율 내년에도 그렇게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3.5%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는 게 운송, 그 다음 상사 자본재,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철강, 건설 건축, 뭐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은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좀 중요한데,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기업은 어떤 것이냐? 이게 높을수록 좋다고 하죠. 이게 높을수록 좋고, 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인데, 딱 보면 코엘패션 아마 로젠택배 인수로 인해서 이제 그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갔다고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여기 보시면 2022년 영업이익 증가치 21년에 증가했다. 이거 보시면 대단한 게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21년도 49% 증가했는데 22년도 또 77% 또 증가하고, YG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690,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엔터주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터주를 좋게 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또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좀 너무 많이 좀 올랐고, 펀더멘털도 전 너무 비싸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일단 뭐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월덱스와 파마 리서치가 좀 괜찮지 않나. 어느 정도 펀더멘털도 양호하고,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 효과 올 3분기부터 이제 나타나고, 또 증설을 또 해서 내년 3분기에 또 증설 효과 또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있어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인데, 이게 그 뭐죠? 그 TCK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쿼츠, 원익 QNC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어떤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이게 그 소모되는 소모성 부품이라 이거는 뭐 계속 매출이 꾸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낸드 고다나 뭐 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공장 가동률도 계속 넘어가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향 매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주란이라고 피부에 그 어떤 주름이나 이런 걸 탱탱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은 수혜를 입을 것 같다. 또 중국으로의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엔 요 두 종목이고요. 요 두 종목이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매수하시면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삼성중공업 수준인데, LNG선이 2억 불을 넘어섰죠. 결국엔 2억 불을 넘어섰고, 이제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주가만 올라가면 된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NC소프트는 뭐 오늘 급등 5% 정도 급등을 했지만, 저는 NC소프트의 이 부분이 참 그래도 대마불사라고, 대마는 죽지 않는다. 이제 동사의 게임 개발력은 게임 회사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이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NC소프트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지 W가 오늘 그 뭐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제 애널들 모아놓고 이제 그 윈도우 행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거를 한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쇼케이스죠. 쇼케이스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욕먹었던 이 아인하드의 축복 시스템이나 용어과 같은 월정액 상품 절대 없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콘텐츠도 내놓지 않을 걸 약속한다. 그리고 더 욕먹었던 문양수용석 정량 강의 시스템 나오지 않을 거라 종료하고 나오지 않을 거라 약속한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수익에 급한 그 게임보다는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니지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무튼 뭐 마감 조금 상승 탄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감해서 올라서 마감한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10월도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까 뭐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이런 것들 부분이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뭐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그 친한 후배가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해서 어제 그 헝다 사태도 그렇고 다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는 다 매도는 아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라.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 가지고 그냥 있어라. 결국에는 우상향 할 때가 올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9월장 수고하셨고 10월에는 더 나은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